낭만이 뭐다라고 콕 집어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경험들로 미루어 보아 나는 이게 낭만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게 조금 많이 나오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 어차피 개인적인 그게 좀 많이 투영이 되겠지만 어쨌건 그래도 이제 비슷한 점으로 좀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게 낭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밤, 고독, 혼자, 밤에, 별, 사연, 수업이 끝났을 때, 해방, 뭔가 이렇게 꽉 짜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 수업이 끝났을 때, 이제 학기가 끝났을 때, 시험이 끝났을 때, 자유로움, 풀려남, 어딘가로부터 이제 그냥 조금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일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대체적으로 그러한 쪽으로서 이렇게 아마도 모여질 것 같아요, 정서가. 조금 더 이제 보강하자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나, 과거의 기억, 오랜만에 친구를 다시 만난다든지 하는 과거의 기억 내지는 역시 그것도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방, 조금 이제 벗어남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서는 아주 낯선 곳, 전혀 이질적인 곳에 이렇게 그냥 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조금 뭔가 좀 평범한 그 상황과는 약간 이제 몰래 자기 늘 뭐 생활하고 살고 거주하는 그곳에서와는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러저러한 점들로서 낭만이라고 하는 정서가 아마도 뭐 수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이야기했던 것들 그냥 낭만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다 모여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러저러한 것들은 18세기 절대주의, 고전주의라고 하는 시기에는 허용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생각하기 힘들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매우 터부시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질서, 그 다음에 이곳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뭔가 뚜렷한 것,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분명해야 되는 것, 뭔가 유동적이지 않음, 가변적이지 않음, 뭔가 약간은 모호한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는 감정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른바 18세기라고 하는 뭐 좁게 문학 사조로 보자고 하면은 뭐 고전주의, 조금 더 넓게 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제 18세기 계몽주의라고 하는 시대와는 맞지 않는 감정들이었어요. 그러한 맞지 않는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억눌려져 있거나 금기시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도외시되거나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물 아래에만 가라앉아 있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출이 되고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을 표현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할 정도까지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바뀌게 되고 바뀌는 시대를 어떻게 하든지 담아내려고 했었던 게 낭만주의라고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브랜드문 잠깐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저번 시간에 드렸었던 19세기 시작 낭만주의 유입과 러시아 민족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프린트 있지요? 이 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쯤 볼까요? 프린트 어차피 남으니까. 지난 시간 프린트 못 받았다. 다 됐나요? 그래요. 제일 끄트머리 거기 봅시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아까 제가 물었던 거하고는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러시아 문학의 첫 단계 낭만주의. 낭만이 뭔가요? 라고서는 그냥 낭만주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 이전에 이제 그래도 비교적 낭만주의, 뭐 낭만이라고 하는 그 용어, 낭만이라고 하는 그 상황, 낭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낯설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뭐 각자 이해하고 내가 느끼는 낭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살펴보면은
어렴풋하게나마 낭만이 이거구나,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출발은 차라리 이제 우리 모두의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주의 이성 중심의 신고 우존주의에 대한 반발. 그래 알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 이성, 질서, 조화,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라는 전체 대신 그대로 반대편에서는 3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 감정, 이성에 대한 감정, 질서에 대한 이른바 고독, 자아, 고독, 개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은 더 중요시하게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밤, 사랑, 자연과의 교감, 죽음, 허무, 고독, 소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숭배, 우정, 민족적인 메시아주의, 뭐 이러저러한 정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방금 아까 낭만 이야기했을 때 거진다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낭만이라고 느꼈던 거 그 다르지 않아요. 크게 이른바 19세기 초 요때 러시아 사람들이 느꼈던 낭만, 러시아 사람들만이 느낀 낭만이 아니라 그냥 전 유럽에서 퍼져나갔었던 이른바 그 이전 시대에 대한 일종의 그냥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조금은 반대되는 생각으로서 모든 유럽인들이 생각했던 것, 그냥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한참 이전이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다,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읽어와서는 여기에 맞춰서 대답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낭만주의라는 문학 사조에서는 이제 뭐 조금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그 이전 이른바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18세기의 그런 이제 이성 중심의 계몽적 문학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규칙에 의거해 규칙에 맞추어서 역시 문학 작품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상황에서 등장했었던 시, 드라마라고 하면은 낭만주의에서는 확연히 서정시라고 하는 그 이전 시 중에서도 특히 찬송하는 시, 찬양하는 시로서 송시, 오드라고 하는 이른바 뭐 국가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아주 그냥 영웅적이거나 뭐 이제 전체에 관한 것에 대한 찬양의 시, 이제 조금은 고국적인 민족적인 큰 스케일을 했다고 하면은 낭만주의 때는 말 그대로 서정, 개인의 감정을 털어놓는다. 서정이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서, 느낄 정,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다. 감정을 쏟아내 놓는다. 감정을 풀어내어 놓는다. 뭐 그런 말이 됩니다. 서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어떠한 뭐 핵심적인 장르처럼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낭만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진화라고서는 나와 있죠. 요거는 조금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특이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그렇지만 어쨌건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결합되면서 등장한 또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고 우리 민족적인 것, 우리 것, 우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관심, 그리고 때로는 그 강한 관심이 어떠한 식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렇게 표출이 많이 되었어요. 이건 러시아만의 문제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이것도 역시 전 유럽적인 문제였어요. 낭만주의 시대 들면서 그 이전 절대주의, 이른바 신고전주의 시대 때는 다시 그리스적인, 고대 그리스적인, 즉 서구 문명의 가장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하면은 낭만주의 시대쯤에 되어서는 우리 독일인들은 누구인가? 우리 프랑스인들은 누구인가? 우리 영국인들은 누구이며 우리 영국인들의 문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별민족, 개별문학에 대한 집중. 당연히 러시아인들 또한 우리 러시아인들은 누구인가? 러시아어는 어떤 말인가? 우리 러시아인들의 삶의 기록으로서 러시아 역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전 세계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러시아인들의 또 다른 삶의 기록으로서 문학이라는 러시아 문학은 역시 유럽 문학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낭만주의 시대 때 처음으로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보자고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국가라고 하는 전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출발점이 되었고 가장 마지막 돌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하면은 개인주의 시대 때는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는 그 국가라고 하는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전체에 대한 저항의 생각처럼 나라고 하는 개인이 매우 중요하다. 나라고 하는 개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나라고 하는 개인이 국가라고 하는 전체만큼 중요할 수 있다.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서는 국가냐 개인이냐 공동체냐 나냐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건 덜 중요하다라는 그 선택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18세기까지는 국가가 전부였어요. 전체가 전부였어요. 그러한 생각에 개인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그렇게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개인,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이전까지 전체라고 여겨졌었던 국가와 비슷한 정도로까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게 그게 낭만주의 시대일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또한 자연스럽게 조금 확산된다고 하면은 내가 중요하듯이 많은 유럽인들 중에서 많은 유럽,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인들의 주류적인 세계관은 유럽이었어요. 사실상 그 유럽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이쪽, 그 다음에 서구인들에게 오리엔트라고 여겨졌었던 팔레스타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른바 이 근동 지역으로까지 적극적으로 러시아인들의 사고는 아직은 팽창되지 않았어요.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말고 생각할 수 있는 타자, 타인으로서는 비슷한 유럽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독일인들, 영국인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람들, 그 다음에 프랑스인들, 이탈리아인들, 스페인인들 하는 것처럼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인들의 주류적인 이른바 외부 시각을 지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여튼 러시아인들에게 또한 생각되기로서는 나 개인이 중요한 만큼 그러한 내가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수렴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생각은 우리 러시아인도 중요하다. 세상에는 괄호 열고 유럽에는 독일인들만 존재하고 유럽에는 이제 로마의 후손인 이탈리아인들만 존재하고 유럽에는 영국인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는 또한 우리 러시아인들도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때 러시아인들이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러시아는 자기 자신들도 유럽의 일부가 되려고 무더운 애를 썼어요. 유럽식으로 옷 입고, 유럽식으로 수염 자르고, 유럽식으로 행동하고, 유럽식으로 춤추고, 유럽식의 매너를 길러야 되겠고, 라는 유럽의 일부분이 되려고 18세기에는 100년 동안은 무더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유럽식으로 되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유럽식으로 글 쓰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었었고, 그러한 시기, 100년의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조금 든 이른바 살짝 이런 생각은 그것은 좀 거리를 두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충분히 유럽화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 생각 뒤에 러시아인들에게 이제 찾아든 그 다음 생각은 이제 충분히 유럽화 되었으니 그렇게 유럽화된 그 큰 틀에서 우리 러시아적인 것을 좀 찾아보자. 잠시 잊고 있었던, 잠시 내려놓고 있었던 뭔가 우리 러시아적인 것, 그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낭만주의 시대 때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러시아인들의 눈에 보인 것, 특히 이른바 어느 정도 교양받은, 교육받은 지식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조금은 부정적인 장면들이었어요. 18세기 100년 동안 러시아가 유럽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하나, 그러나 러시아의 삶의 조건은 여전히 유럽적 삶의 조건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많이 있구나.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들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서 그렇게 느낍니다. 파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이제는 사람마다 달랐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한 현실을 부정을 하고 타개를 하고 이른바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겠고 테두리 내에서 이른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조금은 온건하면서도 이성적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냐. 차라리 그냥 요 체제 내에서 나는 나로서 뭐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지금은 나에게는 차라리 뭐 가장 뭐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라고 하는 평가는 뭐 조금은 섣부릅니다. 어쨌건 이제 당대에 드러났었던 현상으로서 이제 그 유럽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19세기 초의 러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또한 아주 다양하게 펼쳐졌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펼쳐진 그들의 이제 반응, 행동으로 나오거나 글로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적극적인 이제 표현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출이 됐고 글로 표현된 것 그리고 그 자신의 표현된 글과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많이 맞추려 했었던 사람들 그들을 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낭만주의, 문학에서 말하는 낭만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뭐 약간 배경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낭만주의 그 안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우리 이제 그냥 이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마침 엊그제 6월 6일 우리 이제 보강에서 그날이 탄생일이었었던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시킨 그 다음에 또 푸시킨에 앞선 이러저러한 낭만주의자들 낭만주의적인 흐름을 이제 일찍 느끼고 자기 자신이 뭔가 보여주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와슬리 유코프스키라고 하는 낭만, 푸시킨보다 뭐 한 세대 정도 빠른 러시아 최초의 진정한 낭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푸시킨 다음에 나오는 이러저러한 낭만주의자들. 사실상 뭐 이제, 요번 학기 거기까지는 보려고 했었던 미하일 유리에비치 레르몬토프라고 하는 뭐 이제 뭐 마지막 낭만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 그렇게 한 30년, 40년을 커버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러시아 문학사에서 낭만주의의 시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오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3페이지에 낭만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진화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아래 삶 자체이자 사회적 사상으로서의 낭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이 거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렴풋하게 들었으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대략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설명하면서는 이야기 못했던 거 뭐 지난 그냥 다시금 조금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볼 수 있겠네요. 낭만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진화에서는 이제 뭐 결국은 감정을 지닌 창조자 3번 해가지고서는 낭만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진화해서는 1번, 2번, 3번 있지요. 3번 계몽된 다름 아닌 감정을 지닌 창조적 개인에 대한 강조는 그 개인의 집합체로서 결국 개별 민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 뭐 이제 우리 러시아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뭐 그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개별 민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짐에 있어서는 독일의 사학자이자 슬라브 연구가인 아우스트 폰 이제 루드비히 폰 슐레츠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이제 뭐 러시아인들에 대한 뭐 조금 이제 고무 격려 또한 이제 크게 작용합니다.
그 결과 개별 민족만의 독특한 자기 말, 자신들의 민속적인 풍습, 자신들의 그러한 역사,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는 이때 뭐 이러저러한 이제 많은 러시아적인 것에 대한 이제 관심 등등이 생겨납니다. 뭐 그래서 우리 뭐 앞에서 다뤘을 이그리 원전기라고 하는 작품도 이때 이제 뭐 발견이 되고 이제 출판이 되고 그 다음에 미하일 니콜라이비치 카람진이라고 하는 인물의 미안해요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거 교정하세요. 참고하고서는 1800년 이고리 원전기 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미하일 카람진이라고 나오는데 미하일 카람진이 아니라 니콜라이 카람진입니다.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카람진 해서는 이제 NM 순간 그냥 제가 헷갈려서는 미하일이라고 썼네요. 미하일 카람진이 아니라 니콜라이 카람진 그렇게 되면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되니까 그냥 이름만 쓰면은 니콜라이 카람진의 러시아 국가의 역사라고 하는 뭐 이제 그냥 좀 뭐라고 할까나 그 가레날 리자 쓴 그 카람진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러시아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뭐 총정립한 그때까지 뭐 이제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들 몽땅 다 수집해가지고서는 카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냥 쭉 그냥 역사서 썼어요. 수많은 연대기들이 이제 전승이 되어서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막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특정 지방에 그런 강조가 되게 심한 것들이 있고 약간 좀 울퉁불퉁했었는데 그걸 카람진이 그냥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는 그냥 조금은 어느 정도 일관된 관점에서 균형 잡힌 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최초의 뭐 러시아인들의 그런 이제 통사로서 기록된 게 이 러시아 국가의 역사라고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결국 보편적인 모두의 것이 아닌 뭔가 독특한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낭만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나 개인의 상태, 나 개인의 감정, 나 개인의 사상, 나 개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로 확장이 되어서는 프랑스인이 아닌 러시아인들, 독일인이 아닌 러시아인들, 그 다음에 영국인이 아닌 러시아인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람들이 아닌 러시아인들, 이탈리아인이 아닌 러시아인들,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져 갔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거기다가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에 대해서 뭔가 이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뭐 외부의 그런 이제 충격에 대해서 그 외부의 충격에 막아내기 위해서 특히 내부의 단결 뭐 당연히 필요로 했었지요. 그렇게 내부의 단결이라고 이제 요청되던 상황에서 거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계층 간 재발견도 이루어집니다. 계층 간 재발견 무슨 말이냐? 귀족들은 이른바 농노 계층을 여지껏은 사람의 껍질은 달은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짐승처럼 받아들였었던 솔직한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들이 나와 같은 이른바 나와 같은 피를 나눈 러시아인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귀족들도 합니다. 농노를 받아보면서. 농노 또한 귀족 계층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늘 영지에서 뜻도 알 수 없는 외국어로만 이야기하던 불어로만 이야기하던 사실상 자기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 생각했었던 그 귀족들이 자기들과 함께 여지껏 그렇게 숭상에 맞지 않던 프랑스인들과 맞서 싸우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노들 또한 농민들 또한 일반 평민들 또한 귀족을 저들도 우리 귀족 나으리들 저들이 사실 프랑스인들의 편에 설 줄 아는데 프랑스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프랑스인들과 싸우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들 또한 나와 같은 러시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민들도 상층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는 민족 간 통합이 일어나는 셈이 되어버려요. 상층, 하층,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제 계층적으로 이렇게 그냥 나뉘어져 있었던 사회가 내부에서 외부의 충격, 그 외부의 충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부에서 또 그렇게 통합도 일어나면서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좀 활활활 타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바탕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부정적으로 발현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약간 그렇지만 이제 국뽕을 거하게 들이키게 됩니다. 러시아가 최고야. 역시 우리 러시아야. 이런 생각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아주 그냥 의사 보수주의, 의사 애국주의, 그냥 사이비 애국주의, 사이비 보수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건 아니잖아. 그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게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한편에서 그걸 비판하게 되고, 그게 아까 설명 나왔었던 넓게 보아서 문학적 논쟁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이념적인 보수적인 논쟁이 조금씩 이렇게 커져 나가면서는 문학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뭐 실마리 같은 건 아주 그냥 단순해요. 그냥 전쟁이 이기고 나서 그냥 뭐 전쟁 이겼으니까 그냥 한층 업된 아주 그냥 고양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러시아가 최고다 하면서는 그냥 아주 그냥 모든 이제 그냥 뭐 프랑스적인 것, 외래적인 것들 다 몰아내고 이제 마치 옛날 우리 러시아적인 방식 그냥 옛날 그냥 몇백 년 전 그냥 그 조상들의 방식을 다시 되살리자 그러면서 그냥 뭐 러시아어만 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그냥 과격한 주장을 하는 무리들. 그 다음에 그 한편에서는 그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이제 아주 인위적으로 그러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뭐 아주 뭐라고 할까나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뭐 그러면서도 이제 반대쪽에서는 사람들 당연히 생겨나고 뭐 그러면서 사상적인 논쟁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화되어서는 뭐 이제 문학적인 논쟁으로까지 그렇게 번져가게 됩니다. 뭐 그러한 이제 큰 축에 서는 게 아라자마스라고 하는 이제 조금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이비 애국주의 이제 그 사이비 뭐 보수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반대편에 서려고 했었던 그러한 이제 인물들이 됩니다. 바빠도 요거는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2015년 러시아 문화부에서 지정을 한 문학의 해였어요, 이때가. 2016년 작년에는 영화의 해고, 그 다음에 올해는 환경의 해였고, 그 한 해 전은 예술의 해였고, 뭐 그래서는 1년마다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정해가지고 나왔는데 2015년에 문학의 해였는데 하필 2015년을 문학의 해로 지정한 이유가 요거 이제 딱 200년 전에 1815년 그때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이 리츠이라고 하는 피테르부르크 아래에 있는 차르스코이 셀로라고 하는 이제 그 황제 여름 별장에 있는 그 궁전 거기에 있었던 이른바 황립 기숙학교 그 리츠이 졸업식에서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하듯이 한 해가 그때가 바로 이제 그 1815년이 되고 그 1815년이 또한 아르자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설립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서는 이제 2015년을 문학의 해로서 그렇게 이제 뭐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거 앞에 뭐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약간은 시간이 지났네요. 몇 년 됐는데 재작년인가 저도 뭐 연도 이제 그런데 2월 달에 러시아의 한 야당 정치인이 크렘린 바로 옆에서 총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 나온 적 있지요? 기억합니까? 보리스 넴초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마리스 넴초프라고 하는 인물인데 뭐 이 사람 뭐 사실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조금 이제 1990년, 91년 소비에트 무너질 때 20대 후반의 아주 그냥 젊은 그때는 이제 MGU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의 이제 수학 박사, 경제학 박사였어요. 이제 받은 이제 학자였어요. 학자였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발탁되어 가지고서는 이제 정부 일을 하면서는 이제 그냥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주면 썼던 이제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뭐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 재작년 같아요. 이제 크렘린 바로 옆에서 이제 그냥 밤에 길 가다가 이제 차가 지나가다 창문 내리고서는 총 드드드 쏘고서는 이제 사라지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의문의 죽임을 당했었던 그래서 뭐 한창 그냥 또 막 푸틴 또 막 욕했었지요. 어떻게 크렘린 바로 옆에서 야당 정치인을 저렇게 그냥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느냐. 역시 러시아는 러시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한참 막 욕했었습니다. 뭐 그랬었는데 이게 안 되는 뭐 이렇게 생긴 인물이에요. 그래도 좀 잘생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 잘생겼나?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냥 요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장례지르던 뭐 그런 말이 이제 그 상황이지요. 뭐 이런 거는 되게 그렇는데 이름이 바리스 nemtsov는 바리스입니다. 바리스인데 요 밑에 뒤에 미야키스랑 하나 붙여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바리스 되면 이거는 싸워라, 투쟁하라라고 하는 이제 바로우츠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보리스란 바리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음보 하나 붙여주면은 그게 그냥 뭐 보통 이제 투쟁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이 되는 뭐 이제 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약간의 미움을 받아서는 죽임을 당한 게 그 몇 년 전부터 푸틴 없는 러시아, 뭐 해서 러시아 without Putin, 러시아 미스 부치나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표를 슬로건처럼 내걸고서는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그냥 푸틴에 대한 이제 막 비판 등등을 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뭐 이제 죽고 난 뒤에 피살되고 난 뒤에 이제 뭐 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올라오네. 웬만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요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뭐 옛날에 글 써놓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 가져와가지고서는 이제 차라리 그냥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뭐 오늘은 일단은 좀 찾으면 그냥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야기 될 것 같지만은 또 하나 더 이제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이제 그 바로 밑에 나오는 3자체이자 사회적 사상으로서의 낭만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그 밑에 내려가서는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거 같아요. 낭만주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저 멀리 다른 어떤 곳으로 외로이 향하는 자신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는 그 밑에 움직임 그 자체 얽매이지 않는 몸과 정신의 자유, 얽매이지 않는 몸과 정신의 자유라고 하는 게 낭만주의에서는 또 하나 그 이전과 양제 뚜렷하게 구별주는 하나의 큰 특징이 됩니다. 우리 아까 낭만주의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우리 뭔가 낭만적이다라고 하는 순간을 이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부분 떠오르는 게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낭만적이라 생각해요. 10시 반 수업을 와야 돼요. 문학사 수업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매우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지만 어쨌든 수업을 와야 돼요. 수업이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그냥 최대한 참고서는 수업을 그냥 열심히 그냥 대충 그래도 오긴 왔어요. 수업 오면서 늘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렴풋하게나마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면서 올 겁니다. 아, 수업 가기 싫어. 수업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수업 이거 뭐고 다 귀찮아. 청량역 가서 그냥 저 경춘선 기차 타고서는 그냥 훌쩍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어. 이 답답한 이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이 꽉 막힌 생활에서는 벗어나서는 어디론가 좀 아무도 그냥 나를 이제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그냥 뭐 훌쩍 가서는 거기서 그냥 뭐 하루 이틀이라도 좀 지내다 오고 싶어.
해야 되는 나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이제 의무들 또 내가 따라야 되는 그러한 규칙들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풀어놓고서는 자기 자신이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한편으로서는 우리는 많은 경우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면서 마지막 종각하겠습니다.